네, 일단 뭐 코스닥이 너무 많이 밀렸죠.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매물대가 굉장히 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에 대해서 수급 주체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 번 매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닥을 매도하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매물대가 얇은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시장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 비이성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위기 개선만 되면 자금이 쭉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로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도 눌림이 나올 때는 매수의 관점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오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8월 달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8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도 우리는 좀 시야를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AI 색채가 묻어있는 쪽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확인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로봇주의 시세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전력주들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양상인데, 의외로 제약바이오 쪽도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3,000당 제약, 대부분의 종목들 펩트론 28% 급등까지 이어지는데, 그럼 코스닥 쪽의 무게 비중을 좀 두고 8월 달 본다라고 했을 때 차장님께서는 어느 섹터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전 다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순서를 따져보자면 로봇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로봇이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코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면 로봇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물론 AI에서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보면 피지컬 AI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봇과 제약바이오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장성이라든지 밸류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멘텀이 아니라 성장성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비중을 너무 많이 담는다라기보다는 일부 비중만 담아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펩트론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2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반기는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 봐 걱정이 되지만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급 빈집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적은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도 주가는 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에 대한 대응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각각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그 두 기업이 회복을 해야지 삼성전기도 같이 회복합니다라는 멘트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투톱이 조정이 받는데도 나홀로 좀 독주를 하고 있는데, 뭐 무라타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는 이슈도 있었고, 주말 사이에 MLCC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유죠.
삼성전기는 보유. 저는 보유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종가가 좀 궁금하긴 한데 121선에 거의 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두 기업들에 비해서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에 닿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올 때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뭐 HBM이라든지 LTA,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삼성전기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 LTA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6월 달부터 8월 달부터 MLCC 쪽에 대한 가격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FC BJ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MLCC랑 FC BJ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다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대한 레퍼런스도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실리콘 커패시터를 누군가 사가기로 했다라는 것은 삼성전기가 그들에게 매출을 만들어낸 이후에 다른 기업 쪽에 대한 수주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영역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보유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시장이 많이 밀리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단기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2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 현재 120만 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부분이 좋아진다는 부분까지 더해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리스크 관리는 비중 조절로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회사는 MLCC, FC BGA 여기에 실리콘 캐패시터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리스크 관리도 말씀을 해주셨고 보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1선 딱 걸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21선 지금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보유를 하더라도. 그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어느 구간에서 어떤 좀 스탠스, 그러니까 뭐 분할 매도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 뭐 종가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도 만약에 밀린다면 삼성전기가 혼자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선방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밀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처음에 매수를 할 때 난 이거 뭐 1년에 뭐 몇 퍼센트만 올라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또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봤을 때 현재 120일 이동평균선이 10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요 105만 원 선을 이탈했을 때는 최소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05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선 한 번 정도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일본의 뭐 무라타라든지 이비덴 같은 경우도 많은 밸류를 받고 있지만 삼성전기가 3분기와 4분기 때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요거는 약간 고평가의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저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내용이 형성이 되면 그때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자금의 규모 자체가 다르지만, 저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포트에서 50% 이상 가져가는 것은 좀 부담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서, 비중은 뭐 최대 한 20% 정도, 요 정도도 저는 많은 비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비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105만 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최소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톱이 상승세를 쭉 같이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고, 오늘 이
혼자의 상승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투톱이 같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의 가격 라인은 105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우상향 기조가 좀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분기 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또 추후에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은 SPG입니다. 오늘 로봇주를 아까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와, 로봇주들이 오늘 뭐 SPG, 원익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가요. 다 두 자릿수 시세 이어가더라고요. 아까 원익홀딩스는 상한가도 갔던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잠겨 있습니다. 로봇주들 시세 이어갈지 이 안에서 SPG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근데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몇몇 기업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로봇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2026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가장 좋은 시세가 나왔었던 업종군들 중에 하나가 로봇 쪽이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45만 원대에서 90만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덜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손을 만들고 있는 원익홀딩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G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7만 원대에 놓여 있었던 주가, 8만 원대에 놓여 있었던 주가 흐름이 16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던 게 올해 상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 때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연말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적이 많은 것처럼 올해 상반기 때 로봇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좋았다면 하반기 때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SPG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0일 이동평균선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쉽게 돌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로봇주들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도대체 돈을 언제 버느냐.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잘 나오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SPG입니다. 우리가 이제 액추에이터라 그래서 로봇이 움직일 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감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SPG인데 저는 어쨌든 실적 기반으로 접근을 한다면 SPG가 가장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전 조금 더 홀딩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PG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인다. 홀딩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 최근 로봇주의 급등을 활용하셔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전히 손실권역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그에 따른 대응은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이 충분히 났다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이게 분위기가 네, 불안하니까요.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이 뭐 10%든 15%든 내가 만족할 정도 났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손실이 나고 있다면 전 좀 더 버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게 제가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점대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수익 매도를 하시고 고점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좀 더 보유해 보십시오라는 말씀 드렸는데 보유 물량의 예를 들어서 10% 정도는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를 매도했다가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면 재매수를 하면 평단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 이런 관점으로도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 내가 주식시장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보유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지금 SPG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들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긴 하지만
있지만 시가총액을 전부 다 반영할 만큼의 매출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 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서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잘하고 우리나라가 2위권에 있는 업종들을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더 잘하면 좋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물량들이라든지 제품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어떻게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지금 보니까 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머릿속 한 켠에는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의 제재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 안에서 로봇, 통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PG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시각 좀 여전히 열어두셨고요. 일단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권에 도달을 했다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엔 추가적인 우상향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항상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대응 방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하면 또 생각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네. 사실 감속기 하면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오토웨버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괜찮고, 일단 그 완성의 기업은 사실 현대차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 현대차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에 또 워낙 미국 법인이다 보니까 가장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 중소형단 종목들과의 시세 흐름과는 같이 연동되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살짝 로봇주의 기회가 왔을 때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현대차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참 이게 오늘 아이러니한 게,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면서 로봇주들이 따라 붙는 게 네. 올해 상반기 때의 맞아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봇주들, 좀 작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먼저 키우고 현대차가 지금 좀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IPO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인베스터 데이가 있거든요.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로봇 쪽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고, 방금 전에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업 과정에서 매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업, 현대차 그룹을 우리가 로봇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언제 숫자로 찍힐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현대차는 이제 로봇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나는 로봇으로 분명히 봤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좀 이동을 해봐야 되나? 난 로봇을 좋게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혼돈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땐 지금 그냥 쭉 보유하고 가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좀 고가권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지만, 지난주에 너무 크게 밀렸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업종군들이라든지 시총 상위주들은 보유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으로 접근하셨어도 저는 보유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규모가 작은 기업들 상한가에도 들어가고 조금씩 이제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좋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해요. 이제 밸류가 좀 어떻게 보면은 로봇 쪽에 대한 밸류를 꼭 반영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이 가질 수 있는 로봇 쪽에 대한,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에 대한 플랫폼이라든지 사업 구조를 보면 테슬라 외에는 현대차와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현대차에 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미국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향후에 로봇 쪽에 대한 성장성을 고려해 본다면 현대차는 보유가 맞고,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좀 작은 기업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넘어가야지, 이걸 전부 다 매도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종목들 간의 그런 무게감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투자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전 로봇 쪽을 본다면 현대차는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 현대차를 꼽아주셨고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고요. 그리고 유니트리, 중국의 로봇 기업이죠. 유니트리가 8월 말 중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결국 현대차의 주가를 좀 그래도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유니트리는 또 우리나라에서 클로봇이라는 기업이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클로봇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다고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는 초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갔다라면 하반기에는 약간은 종목별 장세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시거나 내가 중소형주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현대차를 보시는 게 맞고, 다만 좀 내가 연구도 해보고 싶다라면 요 클로봇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로봇주들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하반기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안에서 현대차도 같이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쉬어가는 가운데 소부장 쪽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5.6%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PSK도 1.5%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 1.3% 올라가고 원익 IPS랑 또 리노공업은 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소부장 안에서도 좀 희비는 엇갈리는 것 같고, 최근에 PSK가 또 시장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PSK 관련된 대응 방안, 그러니까 소부장 섹터 전반적인 전망과 그리고 PSK 대응 방안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빠지고 있는 기업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코스닥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4.7%가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근데 4.7%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따져볼 필요가 있냐면 제가 종목으로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그게 뭐냐면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150개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지수, 이 ETF 같은 경우는 5.3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4%가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150이 5%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소부장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한데 독자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코스닥 쪽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PSK도 그렇고요.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 증가액과 영업이익 증가액에 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은 굉장히 덜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같이 연동돼서 실적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네, 그렇죠. 어.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멀었다. 하거든요. 그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발 매수라든지 추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나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ETF 쪽으로 그 코스닥 150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밀어보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돈이 좀 쏠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PSK 지금 오늘 1.2% 상승 나오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가 맞죠, 차장님? 그렇죠. 보유가 맞죠. 보유가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PSK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도체 전공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 또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PSK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고 있고 PSK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종합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빠지면 같이 밀리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면서 뭐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는데 올라오게 된다면 PSK 같은 경우도 올라올 확률이 높겠죠. 다만 오늘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자금 유입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그래도 반등 흐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121선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좀 다시 회복되기는 시간은 좀 걸려 보이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 맞다라고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그러면 대형주를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좀 밀리고 있는데 7%대 하락세 이어갑니다. 두 종목의 오늘의 흐름들 보유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비해서는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죠. 상승 탄력에 비해서는. 근데 워낙 우리가 요즘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이대로 추세가 다시 한번 내려앉을까 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대로 추세에 대한 방향 전환 오늘로 흐름에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두 기업?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더라도 저는 포트에 뭐 20%, 30% 정도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밸류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글로벌 펀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빠지느냐, 내일 올라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밸류를 너무 이탈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에서 그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지 않고 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 전체 포트에서는 한 20% 정도는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최소 20% 정도는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보시고 제가 방금 전에 뭐 PSK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코스닥 쪽에 대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코스피 기업들이 밀리고 있는 것은 코스피에 대한 매도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하루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려서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돼서 반도체 대형주들은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보유를 하셨는데 내가 뭐 8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